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알려드리는 강명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레스 왕의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메대와 리디아 왕국 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봤죠? 이 메대 나라, 이제 여기가 전체 이 분홍색으로 된 전체가 메대 나라인데, 이 리디아의 공주가 메대의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이런 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이 왕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만다네 공주예요. 그러니까 만다네 공주의 어머니가 리디아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 메대 왕인 것이잖아요. 이 만다네 공주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할 그런 나이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스티아게스죠.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꿉니다. 딸이 오줌을 누는데요. 아시아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뭔 꿈이래? 당시에 이제 사제들, 이제 뭐 예언가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얘기하죠. 내가 여차저차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경사 났습니다. 만다네 공주님의 앞으로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경사 났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경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서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딸을 통해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왠지 석연치 않아요. 뭐 반역? 뭐 이런 것이 얼핏 생각이 나는 거지요. 기록에 보면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아들이 없거든요. 오직 만다네 공주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러자 아예 어떤 반역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공주를 별로 그렇게 가문이 뭐 화려하지 않은 가문 그런 데로 시집을 보내는데 바사나라라고 아까 지도를 다시 봐야 되겠죠? 요쪽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대가 전체가 이렇게 큰데 요쪽 수산, 요쪽이 왕궁 아스티아게스 왕이 사는 곳이고요. 한참 멀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뭐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먼 지역 바사라고 맞으면 이제 변방 아주 촌동네 별 볼 일 없는 그곳이 속국이에요. 여기에 캄비세스라는 바사나라의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물론 캄비세스는 망한 그 국가의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반역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곳이지요. 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웁니다. 그런데 왕이 또 꿈을 꿔요. 참 옛날에 꿈도 잘 꿨어요. 우리가 태몽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버지가 꿔주는 거죠. 딸의 그 태몽을. 꿈을 꾸는데 딸의 그 다리 사이에서 포도나무가 막 뻗쳐나오더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아시아가 지금의 우리나라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중동 지역,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그곳을 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더 뻗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왕이 제사장들, 그 점술가들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점술가들은 영문도 모르고 경사났다고 너무나도 좋아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러자 왕이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언을 받고 이 왕을 그 만다네 공주 딸을 왕궁 옆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올라오라 그래요. 그 이제 올라오면은 그곳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다네 공주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만다네 공주 죽여버리면 끝인데 죽일 수는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공주에게서 이제 분리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 그런 이제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공주가 올라와서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출산되자마자 신하인 하르파고스라는 신하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해요. 깊은 산속 짐승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다 아이를 버리라는 거지요. 이제 하르파고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죽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왕은 이제 늙었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만다네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르파고스라는 이 대신 총리거든요. 가장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못 죽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공주가 왕자를 차지했을 때에 이 책임을 혹시 알고 이 책임을 묻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왕의 소치기에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왕의 소치기면 왕의 측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였다. 자기 책임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소치기인 그 종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아이를 저 짐승이 많이 있는 그 산에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라. 뭐 이제 잡아먹으면 옷까지 남으면 그 피 묻은 옷까지 갖고 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소치기가 그것을 그 아이를 받아들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사산이 돼요. 아내가 상심에 빠져 있는데 소치기가 아이를 안고 아내를 만난 거예요. 자초지종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치기 아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 말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태어나자마자 사산된 우리 아이를 갖다가 묻고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묻히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이가 없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면 우리에게도 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기가 그 아이를 키우게 돼요. 이 스토리,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는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신라 시대에 보희와 문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부분 나오죠? 보희의 꿈을 산 문희. 누군지 알죠? 김춘추의 아내 문희. 무열왕이지요. 보희가, 언니 보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서악, 그때 설화벌 산에서 소변을 놓는데 온 장안이 소변으로 꽉 넘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다음에 동생 문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문희가 얼른 얘기하잖아요. 언니, 내가 비단옷 좋은 거 줄 테니 그 꿈 나에게 팔어. 이 스토리 아시죠? 이거 같은 스토리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요, 보통 AD 650여 년 정도 되는 스토리예요. 신라 건국이 BC 57년 남짓, 이제 그러니까 이 무열왕 시대가 AD 65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단의 공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 그 당시 스토리는요, BC예요. BC 대략 60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못돼도 1200년이에요. 그죠? 1200년의 차이. 아마 신라에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는지 몰라도 이걸 아마 이렇게 쑥 갖고 왔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 소치기의 아들로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